제가 몇 가지 관점과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연습하시고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양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소서와 당연히 면접이 연결이 되는데 결정을 딱 짓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이 타이밍에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합격을 빡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실 당연하고 되게 쉬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해서 그냥 흘려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자소서와 면접 어디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필살기라 그랬어요. 필살기는 뭐죠? 유성인이에요. 성인이 누구죠? 친구인가? 유사경 없네, 소문경 없네, 인사이트. 자, 유성인, 앞으로 유성인으로 줄입니다. 자, 유성인을 갖추고 있는 거가, 그걸 어필하는 가장 중요하죠. 자소서에서 필살기를 제대로 어필을 했다면 면접에서는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죠. 이거 너무 당연하고 쉬운 말이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감동받아 본 적 있어요? 이 형한테 감동?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의도가 뭔지, 어떤 구상과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구현해 놨는지를 들으실 때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면접에 이용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걸 놓치지 말고 가자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들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 인사 제도 관점에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지개발의 평가 요소를 보통은 KSA라고 합니다. Knowledge, Skill, Attitude.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선순위 역시 KSA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지식으로 갈까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태도예요. 이거는 사실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 누구나 나는 태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이고 손가락이 미세요. 태도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태도가 결국엔 스킬을 쌓고 스킬이 결국엔 누적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쌓이더라 라는 것들을 모든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과 같은 주니어급 5년차 미만의 신입 혹은 중고 신입 또는 낮은 직급의 경력 이직할 때는 KSA의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ASK로 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살기를 강조하는 건 뭐냐? 그건 당연한 일종의 스펙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입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계속 낼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배우려는 자세, 즉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왔어요? 스란이 왔어. 직원들이 출근 전에. 배우려는 태도가 된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강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형은 실패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신은 너무 젊어서부터 탄탄대로만 걸어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왜 실패가 없겠어요. 제가 그런 길을 제가 무슨 금수저입니까? 아니죠. 전 대표적인 흑수저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커리어를 그 젊은 나이에 인사 책임자라는, 인사 총괄 책임자라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다만 제 안에는 그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은 성공으로 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였을 뿐이지 그게 실패라고 해서 내가 막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때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려는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관점과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연습하시고 면접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자소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녹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일반 취준생도 있지만 현직자들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일을 대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 여기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해, 뭘 하든 간에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서비스를 배우고 싶다든지, 나는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이 뭔지를 알고 싶다든지, 어떤 과정에서 뭔가를 배워야 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배우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영상 편집, 제작 이런 스킬이 아니에요. 그건 스킬이지. 제가 얻고자 했던 지식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간지?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두 갈식으로 필살기 경험과 성공 경험을 딱 제시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면에 중간중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나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보고 그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면접에서 더욱더 강력한 한 방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정에서 만난 장애물을 성장의 포인트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건 팀 프로젝트를 하건 공모전을 하건 뭘 하건 과정에서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가 있죠? 사람이에요. 두 번째, 돈, 시간, 지식 혹은 정보,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은 너무나도 당연해.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성장의 포인트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과의 갈등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필살기를 제시하는 시점에는 다시 그 경험의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도를 바꾸는 건 가능하고 그거는 MSG라고 그랬어요. 없던 결과를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구체화하는 방법은 자소서 바이블이에요. 세 번째는요, 고수의 지침과 내가 했던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놓쳤던 포인트는 무엇인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빼먹은 건 뭐였는지,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다음번에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정리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한번 들어와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성공의 포인트를 찾아가겠구나, 계속해서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하겠구나 라는 것들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오늘 영상을 갈무리하면서 태도와 관련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태도만 좋아도요, 절반은 먹고 갑니다. 태도란 생활 양식이고 여러분들의 사고관, 세계관이에요. 생활 양식이란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과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요, 왕도가 없어요. 기록하고 나를 객관화하고 어제 놓쳤던 것을 내일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해 나가는 것, 이 과정이 누적될 때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정말 매력적이고 뽑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형님 노트를 괜히 쓰라는 게 아니라니까.